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삿포로 대 니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니가타에게는 매우 약했던 전력이다. 일단 삿포로가 짧은 패스를 필두로 빌드업을 하는 편인데 니가타는 상당히 점유라는 면모에서 장점이 뛰어난 팀이기도 하다. 특히 니가타가 점유를 잡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공격 한 방을 막지 못하고 패퇴하는 경우가 대부분. 결국 수비적으로 난조가 심한 삿포로의 시스템이 문제다. 니가타도 일단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점유율을 꽤 높게 잡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물론 지난 시즌 대비 실점률은 좀 늘어난 감이 없지는 않긴 하나 지난 시즌 안정적으로 잔류하는 상황에서는 특유의 저득점 양상의 운영이 공을 톡톡히 세웠던 편이다. 삿포로를 상대로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한 방으로 경기를 가져오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력. 니가타가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안정적으로 점유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삿포로를 잘 상대했다. 물론 삿포로를 상대로 공격으로 누르기보다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한 방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진법 축구식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았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이와키 대 요코하마 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방에 힘을 주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잘하는 편이다. 다만 이 플레이가 강호들 상대로는 잘 통하지 않고 있다. 올 시즌 5위 이상 팀을 상대로는 승리가 없기 때문. 특히 강호들은 이와키가 행하는 압박을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와키가 부진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요코하마 FC를 상대로는 올 시즌 2-2로 비겼지만 일단 한 경기만 치른 것이라서 표본은 적다. 요코하마 FC는 리그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고 봐도 좋겠다. 특히 센터백의 중원 지원과 빈자리를 커버하는 움직임이 약속이 되어 있다. 따라서 중원에서의 압박과 숏 카운터 등 다양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전력. 물론 공격의 성공 확률 자체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요코하마 FC가 전반적인 밸런스에 대한 평가는 높게 쳐줄 수 있다. 요코하마 FC가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요코하마 FC가 보여주는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이와키의 압박과 공격 능력을 감안해도 강호들은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전진하면서 이와키를 상대로는 승점을 잃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미토올리 토크 대 야마구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야마구치를 상대로 한 전적이 나쁘지는 않다. 특히 미토가 전방에 힘을 주고 달려 들어가는 상황을 잘 만드는 편. 물론 미토의 공격 성과 자체는 부정확하다고 보는 편이 낫기는 한데 그래도 야마구치를 상대로는 상대의 약점을 꽤 잘 찌르는 모습이다. 홈에서는 수비력도 무실점 비중 45%로 상당히 안정성이 늘어나는 점은 긍정적인 점. 야마구치의 약점은 공격에서의 단순함. 이는 전방에 힘을 주는 성향에 약하기 때문으로 최근 지바와 이와키에게 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일단 압박을 만나면 공격 전개 자체가 꽤 단순해지는 편. 지난 경기에서는 물기가 많은 그라운드 사정이 한 몫을 했지만 앞으로 공을 뻥 차주고 피지컬로 비비는 것 이외의 해결 방안을 내지는 못했다. 미토가 그래도 우세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긴 하다. 전방에 힘을 실어주는 성향이 있는데 이 양상에서는 야마구치가 그다지 흠을 쓰지 못하는 것이 사실. 물론 미토도 공격진에서의 정확성이 썩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팀이기도 하다. 한 골 차의 승리를 기록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구마모토 대 에이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에이메를 상대로는 꽤 강했던 편이다. 지난 대결에서도 3-2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는데 사실 당시에도 수비적으로 문제가 컸고 PK를 날려준 상대의 덕을 크게 봤다고 할 수 있겠다. 일단 구마모토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을 선호하는 전력. 다만 에이메가 올 시즌에는 이런 특성을 가진 팀에게 약하다고 보긴 어렵다. 최근 에이메는 시미즈 고우
같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이겼다. 두 팀이 모두 전방에 상당히 힘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팀들. 따라서 에이메가 구마모토와의 경기에서도 상성이 아주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세에서 왼 측면의 조립 능력이 꽤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에이메가 충분히 할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에이메가 올 시즌에는 구마모토 같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성향의 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시미즈, 고우 같은 팀을 이겨내는 양상을 보여주는 중. 구마모토가 공격력이야 꽤 잘 통하는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수비에서는 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전력이기도 하다. 금일 5번째 경기 가와사키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에도 상당히 지공 성향을 버리지 않고 있다. 다만 가와사키의 전반적인 스쿼드의 나이는 많은 편이기도 하고 히로시마의 공수 전환이 상당히 좋다는 점이 포인트. 지난 효난전에서도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주도권이 효난에게 넘어가는 모습이었다. 올 시즌 활동량 수치에서 리그 19위로 매우 부족한 편이라서 전반적으로 뒷공간 커버라는 면에서는 약점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겠다. 히로시마도 최근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좋다. 최근 이전에서는 1승 1무로 오히려 가와사키를 앞서고 있다. 물론 히로시마도 상당히 빠르게 전진하면서 에너지 레벨을 쥐어짜내는 스타일. 따라서 히로시마도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무실점을 기대하는 것보다 다득점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경우를 더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다. 최근 이전 스코어도 3-2와 2-2로 골이 많이 나오던 모습. 승부에서는 히로시마가 상성에서 좋다고 할 수 있겠다. 일단 히로시마가 공수 전환과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뚜렷한 편이다. 따라서 가와사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히로시마의 흐름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 물론 히로시마도 다득점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케이스였지 무실점을 가와사키 상대로 잘 만드는 면모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금일 6번째 경기 요코하마 F 대 도쿄 베르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공은 언제나 마리노스의 가장 강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문제는 마리노스의 고질적인 문제는 역습 대응이라는 포인트라는 것. 특히 수비진 뎁스가 얇은 상황에서는 늘 마리노스가 수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잦다.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도 베르디의 역습 한 방에 실점할 가능성이 높은 것. 그나마 홈에서는 8경기 9실점으로 원정에 비해서는 괜찮은 역량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베르디의 특성은 일단 빠른 발을 이용한 역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강호들의 밀어붙이는 상황을 원정에서는 제대로 커버하지 못한다는 점이 포인트. 히로시마, 마치다 같은 팀을 상대로는 3실점 이상의 타격을 늘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마리노스와의 전력 차는 공격수들의 전반적인 역량에서 드러난다고 해도 좋을 듯. 마리노스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리노스도 역습 상황에서의 대응이 깔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전력이다. 따라서 골문에서의 위험성이 없지는 않을 것. 물론 지공과 전개, 공격수들의 전반적인 결정력 능력은 늘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팀. 화력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은 가능하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